이년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어디 나를 죽이고 너 혼자 만난 걸 먹으려 들어? 뼈를 깎는 듯한 추위가 몰아치는 겨울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한 그릇을 정성껏 올리는 며느리가 있었으니 저 집 며느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눈먼 시어미가 매일같이 저 고생을 시키니 저러다 제명에 못 죽지. 방 안에선 눈먼 시어머니가 아궁이에 시커먼 재를 한 웅큼 집어들어 며느리의 쌀밥 위에 사정없이 뿌려대는데, 며느리를 향한 이 잔인한 손길 속에 노모의 눈물겨운 사투가 숨겨져 있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는데. 내 고향 야담의 감동적인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세요. 어머니, 진지 드십시오. 춘절에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가 낡은 초가집 안을 조심스럽게 적셨습니다. 26의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등은 이미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지요. 남의 집 품팔이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느라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또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구나. 방 안 구석 낡은 이불 위에 앉아 계신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지만 코는 여전히 예민한지 밥상이 가까워지기도 전에 벌써 인상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춘절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늘도 또 그러시는구나. 하지만 내색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눈이 먼 지 벌써 3년이 되었고 남편은 병들어 1년째 자리보전을 하고 있으니 이 집안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며느리인 자신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은 정말 좋은 쌀로 지었습니다. 김서방네 댁에서 품삯으로 주신 햅쌀로 정성껏 지었으니 맛있게 드시옵소서. 춘절은 무릎을 꿇고 앉아 밥상을 시어머니 앞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새하얀 쌀밥이었습니다. 자신은 보리밥에 풀을 섞어 먹으면서도 시어머니만큼은 꼭 흰 쌀밥을 올렸습니다. 병든 남편에게도 미안했지만 눈먼 시어머니가 더 불쌍하게 느껴졌던 것이지요. 쌀밥이라고?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이상한 떨림이 섞여 들어갔습니다. 손을 더듬거리며 밥그릇을 찾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밥상을 탁 쳤습니다. 내년이 나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이 고약한 냄새가 나는 것을 어찌 밥이라 하느냐. 어머니. 춘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를 삼켰습니다. 울면 병든 남편이 깰 테니까요. 남편은 옆방에서 기침을 하며 가까스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정성껏 지은 밥입니다.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사옵니다. 닥쳐, 내가 뭘 안다고 내 코가 거짓말을 하느냐. 이 밥에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시어머니는 밥그릇을 손으로 더듬다가 휙 밀어버렸습니다. 밥그릇이 방바닥에 나뒹굴며 하얀 쌀밥이 흩어졌습니다. 춘절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구한 쌀인데, 얼마나 정성껏 지은 밥인데, 이 못된 년 시어미를 독살하려 들다니. 어머니 정말 아닙니다. 제가 어찌 어머니를 해치려 하겠습니까? 춘절은 바닥에 흩어진 밥알을 주우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알 위에 떨어졌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아무 이상이 없는 쌀밥인데 시어머니는 왜 저리도 사납게 구시는 걸까요? 사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먼 뒤로 성격이 괴팍해지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부터 그러셨는지도 모릅니다. 춘절이 시집 온 지 4년이 되었는데 처음엔 그저 무뚝뚝하시고 말씀이 없으신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먼 뒤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며느리를 구박했습니다. 이 게으른 것사. 아침 해가 이렇게 높이 떴는데 아직도 밥을 안 지었느냐.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밥을 지어 올려도 그랬습니다. 이 허술한 것. 바느질을 이따위로 하고도 며느리라 하느냐.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바느질을 해도 그랬습니다. 물이 차구나. 내가 일부러 찬물을 떠온 게로구나. 따끈한 물을 떠다 드려도 그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순절이란 여인 참으로 기특하구먼. 저런 악질 시어미를 모시고도 불평 한마디 없으니 내 같으면 진작에 집을 나갔을 게야. 눈먼 시어미가 아무리 불쌍해도 저렇게까지 구박을 하면 어디 사람이 견디겠나. 그러게 말일세. 남편마저 병들어 누웠으니 저 젊은 여인이 얼마나 고생이 크겠는가.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사람들은 순절을 동정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눈먼 시어머니를 욕했습니다. 저런 시어미는 산에 갖다 버려야 해. 고려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저 착한 며느리는 어찌 저리도 인내심이 강한지. 하지만 순절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는 눈이 먼 것이 너무 서러우셔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제가 더 잘해드려야지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순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저 눈이 먼 것이 서러워서 저러시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미워하시는 걸까?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절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남의 지품을 팔러 나갔습니다. 부잣집 김진사댁에서 바치를 하는 날이었지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허리를 굽혀 김을 메고 물을 길어다 나르고 온갖 허드레시를 했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수고했네, 순절이. 김진사댁 마님이 품삯을 주었습니다. 동전 몇 입과 함께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이건 뭡니까, 마님? 햅쌀일세. 우리 집 논에서 거둔 쌀인데 자네가 워낙 부지런히 일해서 특별히 주는 거야. 시어머님께 맛있는 밥 지어 드리게. 순절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햅쌀이라니, 이 귀한 것을 주시다니. 순절은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절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비록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보자기 속 햅쌀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번에는 분명 기뻐하실 거야. 햅쌀로 지은 밥을 드시면 분명 맛있다고 하실 거야. 집에 도착한 순절은 서둘러 햅쌀을 씻었습니다. 윤기가 흐르는 쌀알들이 맑은 물에 일렁였습니다. 정말 좋은 쌀이었습니다. 순절은 평소보다 더 정성껏 밥을 지었습니다. 불 조절도 세심하게 하고 뜸을 들일 때도 시간을 정확히 재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정말 특별한 밥을 지었습니다. 김진사댁에서 주신 햅쌀로 지은 밥이옵니다. 순절은 설레는 마음으로 밥상을 들고 시어머니가 계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밥그릇을 시어머니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코를 벌름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지독한 냄새로구나. 순절의 미소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햅쌀입니다. 갓 거둔 쌀로 지은 밥인데. 닥쳐. 내가 뭘 모르는 줄 아느냐. 이 밥에서 무슨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더듬거리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찾으십니까? 순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이 먼 몸으로 더듬거리며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합니다. 순절이 황급히 뒤따라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 아궁이 옆에 도착해서는 손을 더듬어 쟤를 한 움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 쟤를 왜? 순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재를 휙 뿌렸습니다. 순절의 밥그릇에요. 회색 재가 하얀 쌀밥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순절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지? 어머니, 왜 제 밥에, 왜 쟤를? 순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혼자 맛있는 것 먹으려고 내 눈이 멀었다고 무시하는 개로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그만. 내년에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거짓이야. 시어머니는 순절의 밥그릇을 움켜쥐더니 방문을 열고 마당 쪽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밥그릇이 마당 한가운데 떨어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얀 쌀밥과 재가 뒤섞여 흘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순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앙!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남의 집품을 팔아번 돈으로 온종일 허리 굽혀 일해서 얻은 햅쌀로 정성껏 지은 밥인데 그 밥이 재와 뒤섞여 마당에 버려졌습니다. 어머니, 어찌 저에게 이리 가혹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울음 섞인 순절의 목소리가 초가집 마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낮게 무언가 중얼거리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안 된다. 안 돼. 너만은. 그 소리는 너무 작아서 순절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주저앉은 순절의 등 뒤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초가집을 물들이고 마당에 흩어진 밥알들을 비추었습니다. 그 밥알 위로 순절의 눈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며느리와 그 며느리를 사납게 구박하는 눈먼 시어머니.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관계였지요.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들리지 않는 곳에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는 법이지요. 그것을 순절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직은요. 그날 밤, 순절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마당에 흩어진 밥을 주워 담으면서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병든 남편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면서도 자꾸만 시어머니의 그 행동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제 밥그릇에만 재를 뿌리셨을까? 왜 그렇게까지 미워하실까? 여보, 옆방에서 남편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절은 황급히 눈물을 닦고 남편이 누워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여보. 깨셨습니까? 아까 어머니께서 또 그러셨소.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으로 야윈 몸은 이불 속에서 너무나 왜소해 보였지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순절은 애써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안하오, 순절. 내가 이렇게 병들지만 않았어도 어머니를 내가 모실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절은 그 눈물을 닦아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어서 병이나 낫기를 기도하셔야지요. 어머니는 원래 저런 분이 아니셨소. 내가 어렸을 때는 정말 자애로우신 분이셨는데 눈이 먼 뒤로 완전히 달라지셨소. 남편은 가슴 아파하며 말했습니다.
춘절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이 깊어질까봐 더 이상 어머니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절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세수물을 준비했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은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세수하십시오. 순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꾸 없이 세숫대야에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을 확 튀겼습니다. 차가운 물이 순절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물이 차구나. 내가 일부러 찬물을 떠온 게로구나. 아닙니다, 어머니. 따뜻한 물입니다. 하지만 순절의 말은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벌써 등을 돌리고 앉아버렸으니까요. 순절은 젖은 얼굴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밥을 지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특별한 밥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쌀밥이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꼭 흰 쌀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십시오. 밥상을 들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이 냄새, 또 이 지독한 냄새로구나. 순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오늘도? 어머니, 오늘은 그저 평범한 쌀밥입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이 밥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시어머니는 또다시 밥상을 밀쳐냈습니다. 국그릇이 넘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순절은 비명을 지르며 국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부엌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처럼 아궁이에 재를 가지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순절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재를 한 움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순절의 밥그릇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순절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회색 재가 또다시 순절의 밥 위로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너 혼자 멀쩡한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안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이상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하게 재를 부렸습니다. 순절은 그 자리에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또다시 재가 뿌려진 밥을 보며 순절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왜 저만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손을 떨며 방구석으로 돌아가 앉을 뿐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마침 지나가던 이웃집 안악이 보고 말았습니다. 어머, 저것 좀 보세요. 안악은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순절의 밥그릇에 재가 뿌려진 모습,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순절의 모습을 보고만 것입니다. 저 눈먼 시어미가 또 며느리를 괴롭히는구먼. 안악은 황급히 마을로 달려가 이 사실을 퍼뜨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며느리 밥에 재를 뿌리다니, 세상에 저런 악독한 시어미가 어디 있단 말인가. 순절이 그 착한 여인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마을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차며 눈먼 시어머니를 욕했습니다. 저런 시어미는 산에 갖다 버려야 해.
고려장을 시켜도 시원찮을 판인데. 순절이가 참 대단하다. 나 같으면 진작에 도망쳤을 거야. 우물가에서도 빨래터에서도 장터에서도 이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어떤 이는 직접 순절의 집 앞까지 찾아와 위로했습니다. 순절아, 내가 너무 불쌍하구나. 저런 시어미를 모시고 어찌 사느냐? 마님,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먼 것이 서러워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순절은 여전히 시어머니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순절아. 눈이 먼 것과 악독한 것은 다른 문제란다. 내가 너무 착해서 이용당하는 거야. 맞아, 맞아. 차라리 관가에 고하는 게 어떻겠니? 저런 시어미는 벌을 받아야 해. 하지만 순절은 완강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서 한 무리의 안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순절이네 시어미 정말 악질이야. 어제는 또 뭘 했는지 아나? 또 무슨 짓을 했는데. 밥상을 마당에 던져버렸다더군.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송두리째. 세상에 저런 몹쓸 것. 이야기는 점점 과장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때렸다고 했고, 어떤 이는 며느리를 굶겼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덧붙여지며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유지인 박진사가 순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순절이, 내가 들으니 내 시어미가 너를 많이 괴롭힌다던데 사실이냐? 박진사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어른이었습니다. 순절은 황급히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진사님. 그저 소문이 과장된 것입니다. 아니야, 순절아. 마을 사람들이 다 보았다고 하지 않느냐. 내 밥에 재를 뿌리고 밥상을 던지고. 박진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효도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내가 관가에 말해서 내 시어미를 다른 곳으로 보내도록 하마. 안 됩니다, 진사님. 순절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눈이 먼 몸이십니다. 제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순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진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은 알겠다. 하지만 순절아, 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보는 내가 안타깝구나. 박진사는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순절이가 저렇게 말해도 우리가 나서야 해. 그래, 저 악독한 시어미를 그냥 둘 수 없어. 일부 과격한 사람들은 순절의 집 앞에 모여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눈먼 시어미를 내쫓아라. 착한 며느리를 괴롭히지 마라. 순절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십시오. 어머니께서 놀라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순절은 시어머니의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시어머니의 낮은 중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순절은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막으려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순절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순절아.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순절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에 며느리를 부를 때 늘 이년아, 내년이라고만 불렀으니까요. 예, 어머니. 너는 왜 나를 버리지 않느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제가 어찌 어머니를 버립니까? 나는 너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순절은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실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순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절아, 미안하다. 그 말만 남기고 시어머니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순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미안하다고 하실까? 왜 죄를 뿌리면서도, 밥상을 던지면서도 결국에는 미안하다고 하실까? 하지만 순절은 알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은 멀었지만 그녀의 다른 감각은 더욱 예민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예민한 감각으로 무언가 끔찍한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마을의 드리운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큰 재앙이 닥쳐올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시어머니가 뿌린 죄의 진짜 의미가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로부터 보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봄철이면. 을에 감기나 몸살이 도는 법이니까요. 어제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저도 그래요. 온몸에 열이 나고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저 환절기 감기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부잣집 김진사 댁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마님께서 쓰러지셨어요. 하인이 황급히 뛰어나와 소리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김진사댁 마님은 평소 건강하기로 소문난 분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다니. 의원을 불러라. 어서. 김진사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마을의 의원이 달려왔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이건 심상치 않습니다. 고열에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이건 보통 병이 아닙니다. 의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대체 무슨 병이란 말입니까? 혹시 역병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병. 김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역병이라면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김진사 댁에 역병이 들었대. 세상에, 역병이라니. 우리도 위험한 거 아닌가. 사람들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박진사 댁의 아들이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장터에서 비단을 파는 상인이 쓰러졌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에 사는 최부자 댁의 며느리가 쓰러졌습니다. 이상하네. 왜 하필 부잣집 사람들만 쓰러지는 걸까?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가난한 집 사람들은 아직 멀쩡한데 잘 먹고 잘 사는 부잣집 사람들부터 쓰러지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혹시 부자들을 저주하는 귀신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부자들이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온갖 소문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춘절은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장터는 평소보다 훨씬 한산했습니다. 역병이 도는 탓에 사람들이 외출을 꺼렸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장터 한편에서 한 무당이 굿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역병의 귀신이 들었도다.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고 귀신이 찾아온 것이로다. 무당의 목소리는 구슬프고도 으스스했습니다. 춘절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 귀신은 좋은 냄새를 따라다니도다. 흰 쌀밥 냄새, 기름진 고기 냄새를 맡고 찾아와 사람을 해치는도다.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운 얼굴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춘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흰 쌀밥 냄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절은 시어머니가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고약한 냄새가 난다. 이 밥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진다. 이 지독한 냄새로구나. 시어머니는 계속 냄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절의 밥에 재를 뿌렸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께서 뭔가를 아셨던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순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이 먼 분이시잖아. 무당의 말도 그저 미신일 뿐이야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날 밤 순절은 시어머니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이 아이만은 순절이만은 시어머니의 낮은 기도 소리였습니다. 순절은 가만히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시어머니는 무언가를 땅에 묻고 있었습니다. 눈이 먼 손으로 더듬거리며 마루 밑 흙을 파고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이걸로 부족하면 내 목숨이라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춘절은 숨을 죽였습니다. 도대체 시어머니는 무엇을 하고 계신 걸까? 다음 날 역병은 더욱 맹위를 떨쳤습니다. 김진사댁 마님이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박진사댁 아들도 위독했습니다. 최 부자 댁에서는 며느리뿐 아니라 주인 영감까지 쓰러졌습니다. 이러다가 마을 전체가 전멸하겠어. 관가에 알려서 도움을 청해야 해. 마을은 공포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관가에서는 오히려 마을을 봉쇄했습니다. 역병이 다른 마을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지요. 아무도 마을을 떠날 수 없다. 누구든 마을 밖으로 나가려 하면 즉시 잡아들일 것이다. 관군이 마을 입구를 지키며 엄포를 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병에 걸린 사람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흰 쌀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었지요. 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보리밥에 나물만 먹던 사람들은 멀쩡했습니다. 정말로 무당 말이 맞는 건가? 역병의 귀신이 좋은 음식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건가?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먹기를 꺼려했습니다. 쌀밥 대신 보리밥을 먹고 고기 대신 나물을 먹었습니다. 혹시라도 역병의 귀신이 찾아올까봐 두려웠던 것이지요. 춘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께 흰 쌀밥을 올리기가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보리밥을 올릴 수도 없었습니다. 눈먼 시어머니께
거친 보리밥을 드리는 것은 너무 불효였으니까요. 고민 끝에 춘절은 쌀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십시오. 시어머니는 여전히 코를 벌름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 냄새로구나. 시어머니는 또다시 밖으로 나가 아궁이의 재를 가져왔습니다. 춘절은 이번에는 막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막아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순절의 밥그릇에 재를 뿌렸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제 밥에만 재를 뿌리십니까? 춘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떨리는 손으로 더 많은 재를 뿌렸습니다. 너는 이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왜입니까? 왜 저는 밥을 먹으면 안 됩니까? 그냥 먹지 마라. 제발.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절의 밥그릇을 빼앗아 창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춘절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어머니의 행동에서 악의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막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순절은 또다시 시어머니의 방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발 저승사자니 이 늙은이를 데려가시더라도 춘절이만은 살려주소서. 춘절이만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춘절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건가? 그렇다면 그동안의 모든 구박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마을에는 더 큰 충격이 닥쳐왔습니다. 춘절과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안악이 쓰러진 것입니다. 그 안악도 순절처럼 가난했지만 최근에 친정에서 쌀을 조금 보내왔어. 며칠간 쌀밥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역시 쌀밥 때문인가.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춘절은 그날부터 더 이상 쌀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도 보리밥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보리밥에는 재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괜찮구나. 시어머니는 보리밥 냄새를 맡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밥을 드셨습니다. 춘절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역병과 관련된 무언가를, 그리고 그것이 냄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그저 재를 뿌리고 밥을 던지고 구박만 하시는 걸까? 춘절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었고, 그것은 아마도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역병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쓰러지는 사람이 늘어났고, 죽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춘절의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병든 남편도, 눈먼 시어머니도, 그리고 순절 자신도 멀쩡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저 집은 왜 아무도 안 걸리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혹시 순절이가 무슨 비법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눈먼 시어미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사람들은 순절의 집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집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눈먼 시어머니가 뿌린 재 속에 감춰진 생명을 지키는 비밀이 말이지요. 하지만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역병은 이미 마을의 절반을 삼켜버렸고, 남은 사람들도 공포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과연 이 마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비밀은 언제 밝혀질까요? 운명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역병이 마을을 휩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 절반이 쓰러졌고 그중 열의 셋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터는 텅 비었고 거리에는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집 안에 틀어박혀 떨며 지냈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순절의 가족은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병든 남편은 원래부터 몸이 약했지만 역병에는 걸리지 않았고 눈먼 시어머니도 건강했습니다. 그리고 순절 자신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로 순절의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 저 집만 왜 아무도 안 걸리는 거지? 혹시 저 눈먼 시어미가 무당이라도 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저들이 역병을 퍼뜨린 장본인은 아닐까? 의심은 점점 커져갔고 급기야 일부 사람들이 순절의 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순절아, 나와라. 너희 집은 왜 아무도 안 걸리느냐? 비법이 있으면 내놓아라.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칠었습니다. 역병에 대한 공포가 그들을 이성을 잃게 만든 것이지요. 순절은 떨리는 다리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습니다. 거짓말. 분명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그 눈먼 시어미를 내보내라. 저 할멈이 뭔가 알고 있을 거야. 사람들은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절아, 물러서거라. 시어머니가 더듬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먼 몸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할멈, 당신이 뭔가 알고 있지? 우리를 살려줘, 제발.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애워쌌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리며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세에는 묘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러서시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다만, 시어머니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다만 뭐요? 어서 말하시오. 사람들은 다급히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집 안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실망하며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절이 갑자기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보, 제가 이상해요. 순절은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 순절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순절이, 너, 설마, 여보, 저, 역병에 걸린 걸까요? 순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버텨왔는데 결국 자신도 역병에 걸리고 만 것일까요? 이 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시어머니가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눈이 먼 몸으로 벽을 더듬으며 순절이 있는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순절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절의 손을 잡고 이마를 만져보고 숨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아니다. 아직 아니야. 아직은. 시어머니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궁이 옆에 숨겨두었던 작은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뭡니까? 순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쓴 듯하면서도 약간 향긋한 냄새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항아리에서 가루를 한 숟가락 떠서 물에 타서 순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마셔라. 이게 뭡니까, 어머니? 묻지 말고 그냥 마셔라.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순절은 그 가루 탄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쓴맛 뒤에 청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 마셔라. 순절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 물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신기하게도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이건 내가 평생 알고 있던 해독 약초를 태운 가루다. 시어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해독 약초라뇨? 내가 젊었을 때 우리 마을에도 역병이 돈 적이 있었다. 그때 어떤 스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약초를 가르쳐 주셨지. 이 약초를 태운 재를 밥에 섞어 먹으면 역병의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순절은 깜짝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그럼 어머니께서 제 밥에 뿌린 재가, 그렇다. 그 재가 바로 이 약초를 태운 가루였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역병은 좋은 음식 냄새를 타고 번진다. 특히 흰 쌀밥처럼 고소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음식은 역병의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이. 순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어머니께서 그토록 밥상을 거부하시고 재를 뿌리신 이유가, 어머니, 그럼 저를 살리시려고. 그렇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눈이었지만 눈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내 눈은 멀었지만 코는 여전히 밝았다. 한 달 전부터 바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지. 역병의 냄새였어. 그리고 그 냄새가 좋은 음식 냄새와 섞여서 번지는 것을 느꼈단다. 어머니,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내가 흰 쌀밥을 먹으면 그 냄새 때문에 역병에 걸릴까봐. 그래서 일부러 재를 뿌렸지. 밥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순절의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너를 미워하는 척했다. 역병의 귀신이 사랑받는 사람을 더 노린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구박하면 귀신이 너를 그냥 지나칠 거라 생각했지.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하다, 순절아. 정말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괴롭혀서. 하지만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단다. 순절은 시어머니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을 몰랐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서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조금 진정이 된 후 순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시면서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게다. 눈먼 늙은이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거야. 시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실제로 마을 사람들은 시어머니를 악독한 사람으로만 여겼으니까요. 그리고 이 약초는 매우 귀하단다. 내가 젊었을 때 모아둔 것이 전부인데 마을 사람 전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그래서 너만이라도 살리려고. 순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을 전체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최소한 며느리만이라도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하지만 이제라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약초가 부족하다 해도 최소한 조심하라고는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순절이 간곡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지.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다음 날 순절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해준 비밀을 전했습니다. 역병은 좋은 음식 냄새를 타고 번집니다. 흰 쌀밥, 기름진 고기, 이런 것들의 냄새가 역병을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눈먼 할머니의 말을 어떻게 믿어? 하지만 순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역병에 걸린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흰 쌀밥을 먹고 고기를 먹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순절은 시어머니가 준 약초 가루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해독 약초를 태운 가루입니다. 이것을 밥에 섞어 먹으면 역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 하지만 그 가루가 얼마나 되는데?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으니까요. 일단 밥을 거칠게 먹읍시다. 보리밥에 나물만 먹고 냄새가 적게 나는 음식만 먹읍시다. 그리고 이 약초 가루는 가장 위독한 사람들부터 나눠 먹읍시다. 순절의 제안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순절의 말대로 했습니다. 좋은 음식 대신 거친 음식을 먹고 약초 가루를 조금씩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더 이상 역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미 걸린 사람들도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눈먼 시어머니가 그토록 며느리를 구박한 것은 사실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깊은 사랑이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우리가 그 할멈을 오해했구나. 악독한 시어미가 아니라 지혜로운 어머니였어. 사람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순절의 집으로 찾아가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기력이 다해 자리에 누워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자리에 누운 지 사흘째였습니다. 마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평생 모아둔 약초를 모두 내어준 뒤 시어머니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눈이 먼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어 보였지요. 어머니. 순절은 시어머니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음을 떠서 드리고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고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순절아, 너는 정말 착한 아이로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십시오. 기력을 아끼셔야 합니다. 아니다. 이제 할 말을 해야겠구나. 시어머니는 순절의 손을 떨리는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그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절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 이제 그만 사과하십시오. 저는 이미 다 이해했습니다. 순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등 위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다. 들어라. 내가 너를 처음 며느리로 맞았을 때부터 사실은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너는 참으로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였지. 우리 병든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나 같은 눈먼 시어미까지 정성껏 모시고. 어머니, 하지만 나는 표현을 못했구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했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욱 애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역병이 돌기 시작했을 때 나는 너무 두려웠단다. 내가 죽을까 봐. 시어머니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눈은 멀었지만 코와 귀는 더 밝아졌지. 바람 냄새로 역병이 오는 것을 알았고 그 역병이 좋은 음식 냄새를 따라 퍼진다는 것도 알았어. 어머니, 그래서 제 밥에 재를 뿌리신 거였군요. 그렇다. 내가 정성껏 지은 그 하얀 쌀밥이 너무나 고소하고 좋은 냄새가 나서 역병의 귀신이 그 냄새를 맡고 너를 찾아올까봐. 그래서 재를 뿌려 냄새를 없앤 거였단다. 순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을. 오히려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다 내 잘못이지. 내가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고, 그저 너라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단다. 시어머니는 순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떨리는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너를 구박했지. 역병의 귀신은 사랑받는 사람, 행복한 사람을 더 노린다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하는 척하면 귀신이 너를 그냥 지나칠 거라 생각했어. 어머니. 밤마다 마루 밑에 부적을 묻고 너를 지켜달라고 기도했단다. 저승사자에게 이 늙은이를 데려가더라도 순절이만은 살려달라고 매일 밤 빌었지. 순절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신 시어머니를 자신은 악독한 사람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불효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뜻도 모르고 서러워하기만 했습니다. 아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다 이 못난 어미 탓이지. 그때 옆방에서 병든 남편이 기어 나왔습니다. 야윈 몸을 이끌고 어머니가 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남편도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내 아들, 미안하구나. 내가 아플 때 어미가 제대로 돌봐주지 못해서. 아닙니다,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제 아내를 지켜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와 슬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할멈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저희가 할멈을 오해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토록 욕하고 비난했던 눈먼 시어머니가 사실은 마을을 구한 은인이었던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이 살아만 계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시어머니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붉은 노을이 초가집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순절아. 예, 어머니. 내가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떠나시면 안 됩니다. 순절이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요히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나는 이미 내 할 일을 다 했단다. 너를 지켰으니까. 어머니, 순절아, 부탁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어머니.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약초 지식을 잘 간직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주렴. 언젠가 또 역병이 돌 수도 있으니까. 예, 어머니. 꼭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을 잘 돌봐주렴. 병이 나으면 행복하게 살 거라. 어머니. 시어머니는 순절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순절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단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순절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평화로운 얼굴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 순절의 울음소리가 초가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도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은인을 그토록 오해했던 지혜로운 어머니를 떠나보내야 한다는 슬픔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는 마을 전체가 함께 치렀습니다. 가난한 집안의 장례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힘을 모아 정성껏 모셨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은인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박 진사가 제문을 읽으며 말했습니다.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누구보다 밝았던 분.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지만 그 사랑은 누구보다 깊었던 분. 이제 편히 쉬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절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난 뒤 순절은 시어머니의 유지를 이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약초 지식을 정리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어떤 약초가 어떤 병에 좋은지, 어떻게 재배하고 보관하는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해독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렇게 말려서 태우면 역병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침에 좋습니다. 이렇게 달여서 드시면 됩니다. 순절은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약초밭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알려준 약초들을 심고 가꾸었습니다. 언젠가 또 역병이 돌더라도 이제는 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절의 남편도 점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순절의 정성 어린 간호와 약초 덕분이었지요. 여보, 어머니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그렇소. 어머니께서는 정말 위대한 분이셨소. 두 사람은 매일 시어머니의 산소에 찾아가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절은 마을에서 존경받는 약초 의원이 되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 약을 지어주고 젊은이들에게 약초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순절 어르신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것을 아실까요? 시어머니께 배웠다고 하시더군요. 그 눈먼 시어머니께서 사실은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셨대요. 아, 그 유명한 이야기 말인가요? 며느리 밥에 재를 뿌렸다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악독한 시어미라고 욕했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깊은 사랑이었다고 하지요.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로, 다른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눈먼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쌀밥에 재를 뿌린 까닭.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때로는 사랑이 구박으로 보일 수도 있고 미움이 사랑으로 위장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묵묵히 상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순절은 늙어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 증조할머니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요. 그렇단다. 증조할머니께서는 눈은 멀었지만 마음의 눈은 누구보다 밝으셨지.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몰랐지만 사랑 자체는 누구보다 깊으셨단다. 순절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시어머니의 산소가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의 손길처럼 부드럽게 순절의 뺨을 스쳤습니다. 순절은 미소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고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먼 노모의 흐릿한 눈에는 세상의 빛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살리려는 사랑의 빛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세월이 흘러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밝게, 더욱 아름답게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도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따뜻하게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